세 식구가 편안한 차림으로 집을 나섭니다. 평일 오전, 헬스장은 더할 나위 없이 한가한데요. 운동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들 틈에서 상원이네 가족도 여유로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아프면서 재활 운동으로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2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매일 꾸준한 운동으로 온 가족이 건강해지는 시간. 아빠 키를 훌쩍 넘는 상원이 때문에 아빠는 종종 기분 좋은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삼촌인 줄 알아요. 실제로 그런 일 많았고요. 옛날에 박물관에 어렸을 때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빠하고 왔는데 이 친구는 삼촌이랑 왔네 이러는 거예요. 아, 저 아빠인데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아빠가 정말 젊으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약간 어색했는데 지금 오히려 친구 같고 그런 부분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 아빠 옷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빼앗아서 입을 수 있습니다. 비슷해서. 네, 책에 비슷하니까 그냥 빼앗아서 입습니다. 엄마 아빠 품에 안기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자란 아들. 부부는 새삼 든든해집니다. 집에 돌아온 상원이가 제 밥을 푸는데요. 뭐든 스스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오늘 메뉴는 닭볶음탕. 아침 식탁이 꽤나 푸짐하죠? 너 어제 일찍 잤지 리스닝 안 하고. 네. 오늘 2개 해. 오늘 것까지. 네. 알겠지? 조금 많네요. 이거 해봐. 네. 그렇게 뭐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좀 꾸준히 하는 게 잘 되었어요. 그래도 할만하지? 중간 넘어가니까. 네. 어제 못다한 공부를 지적하는 아빠. 잔소리로 들릴 때도 있지만 식사 때만큼은 모두 너그러워지는데요. 운동을 끝내고 먹는 아침밥은 한마디로 꿀맛입니다. 아침 시간은 워낙 이제 고기를 좋아하니까 아침부터 고기 나오고 그런데 힘을 길러야 되니까 열심히 먹고 열심히 하루를 살고 아침 식사가 즐거워요. 선택하고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지. 오전 10시. 학교 갈 시간이 벌써 한참이나 지났는데 제 방에서 꼼짝도 않는 상원이. 15살 중학교 2학년 나이의 상원이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홈스쿨러입니다. 얼마 전 고입 검정고시를 치고 지금은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제가 혼자서 계획을 짜가지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학교에 다니는 것과 특히 뭐 특별하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학교에 선생님이 잔소리 안 하는 대신 제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 선생님 잔소리 안 하는 부분에.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은 건 아닌데요. 초등학교 6학년 1년 과정을 마치고 지난해는 중학교 입학도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 입었던 교복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 동안 입었는데? 한 1개월요. 한 달 다니고 그러면 네, 중학교 그만 그만. 입은 겁니다. 학교에 가면서 친구들이 무엇이 관심 있고 무엇을 원하고 그 친구들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 친구들과 나중에 그 나이 들었을 때도 만날 수 있고요. 또 그쪽에서 사귈 때도 편하니까 그런 게 한 번 정도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폼을 나갈 때 좀 힘들어요. 온 가족의 상의 끝에 학교로 돌아갔지만 그땐 이미 상원이가 집에서 공부하는 것에 더 익숙해진 뒤였습니다. 외국인들 길 가르쳐주고 그죠? 청와대요. 처음 홈스쿨링을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인 지난 2003년. 의외로 동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상은이를 이렇게 데리고 잘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초등학교 입학해서 상은이가 가장 큰 소원이 엄마 아빠랑 같이 자는 거였거든요. 그때는 홈스쿨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지만은 그때 어린 시절에는 학교 교육도 정말 중요하겠지만은 부모의 사랑을 느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정말 모르는 초보 엄마의 마음으로 홈스쿨을 시작했었고요. 맞벌이 부부로 살면서 남의 손에 아이를 맡겨야 했던 부부.
그러나 상원이가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 집에서 공부하면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훨씬 늘었습니다. 부부도 그리고 상원이도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만큼 오기까지 모두의 응원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왜 애를 학교 안 보내냐고 야단을 치셨는데 차츰차츰 가면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반대를 하셨는데 또 저희들이 워낙 소신껏 그러니까 각자의 삶에서도 부모님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본 부분이 있다니까 자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원이에게 꼭 맞는 일과표도 만들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아빠는 학습평가도 잊지 않고 작성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가 끝난 중등과정을 결산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당분간 조금은 여유롭게 하지만 기본은 탄탄하게 닦는 그런 모습을 그려본다. 수고했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 한 주간을 돌이켜 보면서 어떤 느낀 점들을 간단하게 한 서너 줄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아내와 영어를 전공한 남편은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Badminton. Number 4. Jogging. 아들이 홈스쿨링을 하면서 부부의 인생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 하던 사업을 접고 공부방을 시작한 이유도 상원이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상은이 또래에 맞춰가지고 이게 공부방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래 집단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은이 나이에 맞는 아이들 위주로 공부를 좀 시키는 편이고 그럼 어울림도 배울 수 있고 조금 다양하게 이제 친구들 이렇게 자기 또래보다 위에 있는 친구도 있고 또 밑에 있는 동생들도 좀 어울릴 줄 알고 또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목욕탕도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어울리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 별 다르지 않게 그런 부분에서 사회성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날 오후 부부가 상원이를 데리고 시장을 찾았습니다. 활기찬 재래시장은 상원이의 머리를 식혀주기엔 최적의 장소. 아빠는 계산하시고 저는 들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맨날 하는 거 있죠? 두 번째 거 2마리 해주세요. 어릴 적부터 상원이를 봐온 시장 상인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데요. 상원이 진짜 많이 컸어요. 그때 요렇게 됐지. 아 진짜야. 그때 엄마 따랐을 때 이랬어. 이랬어. 그런데 어느 날 저렇게 키가 크고 그렇게 많이 컸더라니까. 맞습니다. 유별난 고기 사랑에 고깃집마다 들르는 상원이 가족. 학생님은 왜 학교 안 가고 맨날 여기 엄마 아빠 따라오는데 잘생겼던 학교 맨날 오는가 봐.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부자가 사이좋게 콩나물을 다듬는데요. 집에서 길러 가만 먹잖아요, 보니 야채 한두 같은 번 해본 거. 솜씨가 아닙니다. 아빠 때 콩나물 그러면 많이 안 먹겠네요. 먹었어. 아니 많이. 할머니가 집에 시루 있지. 떡시루 이만한 떡시루에다가 콩을 넣어.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 혹은 틈만 나는 대로 물을 준다고. 그냥 이것도 뭐. 남녀 구분짓지 않고 집안일을 잘 돕는 남편과 아들. 엄마는 이것도 다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도 이제 결혼하면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먹고 치우고 하는 일인데 그거를 모르면서 지금 남녀평등 말로만 부르짖는 것보다 제가 제 자식을 그렇게 키우므로 해서 나중에 며느리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항상 아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멀리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홈스쿨링에서 놓치는 게 공부가 아니고요. 가족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 그것을 먼저 확실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이 온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아이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모르는 게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다 모르는 걸 자기가 아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그런 과정도 지금 필요하더라고요. 홈스쿨링 7년 차. 그러나 혼자 공부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생각해낸 묘안이 바로 참고서 용돈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숫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1이라 적혀 있으면 10,000원입니다. 그리고 0.1이면 1,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 숫자에 적혀 있는 만큼 받는 겁니다. 용돈 받으려면 공부를 해야 되나? 네. 일단 사실 어렸을 때는 자질구레한 일을 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지금 사실 그 기간은 지났고요. 지금 일단 어떤 학습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뭔가 목표의식이 있고 또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걸 용돈을 미끼로 던집니다. 아빠도 가끔 선생님이 되어줍니다. 관대한 거는 뭐야? 남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는 거지, 그지? 시노님이나 엔토님이 나오는 단어들은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되죠. 그것만 이왕이면 그냥 시노님이나 엔토님이 이런 것들 같이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지. 같이 봐줘. 상원이가 하는 공부는 또래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오전엔 독서, 오후엔 수학, 저녁엔 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현장 학습을 나온 상원이 가족.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명작들을 앞에 두고 상원이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봐요. 그리고 또 지금 이쪽이 뭔가 튀어나왔거든요. 이거는 상상한 거 아니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문감 아니고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쪽은 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세요? 네, 여기. 현장 학습을 자주는 못 하는데요. 옛날에는 자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제가 중학생 정도 나이가 되니까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주는 못 해요. 근데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와서 같이 보고 얘기 나눠보고 저희보다는 이제 자기가 먼저 미리 준비해서 작품들을 공부를 해놔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작품이 이렇다,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간다. 하나. 저녁 무렵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갑내기 병훈이와 한 살 아래인 준혁이가 놀러 온 건데요. 오자마자 보드게임에 푹 빠진 아이들. 셋 다 외동아들이어서인지 마음이 잘 맞다고 하는데요. 평소 의젓한 상원이도 이때만큼은 15살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자리 좀 옮겼대. 조금 집에서 공부하는 게 좀 보기 드문데 훌륭한 생각 들어요. 집에서 어떻게 혼자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집에서 혼자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얼마 전에 검정고시를 쳤고 훌륭한 것 같아요. 병훈이는 상원이랑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건 별로 없고 그냥 뭐 학교 안 다니는 거 그런 거만 다른 것 같은데요. 에휴, 진짜 찍을까요? 이제 쓸지도 않은데.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는 않지만 상원이는 준혁이의 학교 생활이며 각종 고민을 귀담아 들어주는데요. 한 달에 2cm씩 거요. 준혁이는 집에서 이렇게 상원 형처럼 홈스쿨링을 해보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있어요. 친구들이랑 안 맞을 때나 뭐 선생님이랑 안 맞을 때 그럴 때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얘기는 못 해봤어요. 왜요? 맞아 죽을 뻔해요. 금융기관이 밀집한 중앙동 거리. 상원이가 한 증권사를 찾았습니다. 상원이의 유별난 취미는 다름 아닌 증권사 자료 모으기. 예. 앞으로 좀 챙겨주지. 예, 알겠습니다. 이거요? 안에 이런 그 경제적 사태 같은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저쪽에 앉으셔가지고 이거 보고 계시다가 요거 들고 가도 되냐면서 하시길래 지금 현재는 4월 분이기 때문에 4월 지나서 나중에 제가 챙겨놓고 지나면 나중에 오시면 드리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실 줄 몰랐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방문도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에 유독 관심이 많은 상원이는 일주일에 한 번 각 증권사를 순회하는데요. 얻은 자료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조언을 구하며 벌써 상당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중국, 인도, 라틴어 나눠가지고 공부할 시간을 쪼개 굳이 발품을 파는 건 상원이의 꿈 때문인데요. 투자 자문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 회사 같은 거 하나 차리는 것입니다. 이번엔 은행에 들른 상원이. 혹시 노르웨이 같은 데 없나요? 저번처럼 깨끗한 걸로 네. 드릴까요? 네. 있나요? 화폐 수집이 취미인 상원이는 용돈이 생길 때마다 환전을 하곤 합니다. 특이한 건 환전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환율이 아니라 돈에 그려진 인물이라는 것. 역사 속 인물을 이렇게 빤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 인물들이 제가 공부한 인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럽 국가에 잘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삼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냐면 지금 이미 프랑스나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들만의 통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도 가능한 지금 빨리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인가요, 노르웨이는? 겨우 한 장밖에 살 수 없지만 열정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데요. 이곳에서도 상원이는 못 말리는 단골 손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한 달에 2번 정도 오셔가지고 우리 지점 직원들은 다 알아요. 학생을 다 알아요. 왜냐면은 자주 온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닌데 특이한 그런 통화만 별도로 원하시니까는 다 알고. 은행에서 구할 수 없는 오래된 화폐를 사러 온 가게. 그 이토히로 부분, 네, 그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어. 이성방문. 주인 할아버지가 수십 년간 모은 화폐가 진열장에 가득한데요. 그 가운데서 이토 히로부미를 찾아낸 할아버지. 그런데 상원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각이 죽었는데. 여기 이성방문이라고 써놨죠. 각이 죽었는데요. 그러죠, 그럼 주지. 뭐 약간 접힌 각이 약간 것도 죽었다. 있고요. 약간 각이 죽었다고 그것까지 세심하게 보는 거야. 젊은 학생들이 이거 모으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 학생 특이하더라고요. 딴 사람하고 달라. 나 기특하더라고. 우리가 이번에 가족 헌법을 하나. 평소 같으면 상원이 공부할 시간인데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모처럼 가족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묵은 모든 감정들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전에는 꼭 따뜻한 마음으로 포옹하기. 그거 좋네. 얘가 시샘을 할 건데. 상은이도 포옹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연할게요. 모든 경우는. 연애 시절부터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온 부부. 대화가 일상인 이들은 상원이에게도 의견을 말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래라 저래라 부모님이 아이에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또 아이는 그걸 잔소리로만 듣는데 그걸 하나의 규칙으로서 만들어주면 합의하에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의를 제기할 그 여지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 거죠. 자기가 한 말이나 그 규칙에 있어서. 부모님께 섭섭했던 것을 하나하나 얘기하는 상원이. 부부도 동의하는데요. 우리도 고쳐볼게. 그럼 너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럼 상은이는 니다 니가를 붙이고 우리는 감정이 상하는 말을 안 하고. 홈스쿨링을 하면서 1인 2역을 해온 부부. 그만큼 힘도 2배는 더 들었습니다. 모든 부모는 다 아이에게 선생님이에요. 부모이면서 동시에.
부모로서 뭐 자녀에게 대하는 그런 부모 역할은 모든 가정에서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홈스쿨링을 하다 보니까 부모 역할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또 선생님의 역할도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다양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홈스쿨링을 하니까 그런 다양한 선생님들을 못 만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다양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제가 아는 분이나 또 아니면 뭐 친구라든가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시간도 일부러 많이 갖지만 전부 그거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려워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조용하던 아파트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벼룩시장이 열리는 날. 여기저기서 좌판이 벌어졌습니다. 상원이도 그가 모은 화폐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중엔 흔히 볼 수 없는 것도 꽤 됩니다. 퀴즈를 내서 맞힌 아이에겐 상품도 줄 생각인데요. 맞췄습니다. 간디는 인도의 국민운동가로서 비폭력 무장을 외치신 분이죠. 상원이의 화폐 속 인물 이야기에 모두가 푹 빠졌습니다. 일단 자기가 가진 그런 어떤 재능이나 지식을요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작지만 점차로 그런 어떤 생각들을 펼치고 나눔의 그런 어떤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마음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악역을 떠맡게 되더라도 올바른 것만 가르치고 싶은 게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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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상원이